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정렬 기준을 만들 수 있는데, 저 이제 이거는 내림차순 정렬을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 브레이터를 쓰시면 되고요. 방금 제가 저만의 정렬 기준으로 짜는 걸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A랑 B를 2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그러면 둘 다 짝수거나 둘 다 홀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다의 이 사실에 대한 불리언을 리턴해 주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해서 리턴해 주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는 짝수인 게 이 부분이고 홀수인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짝수가 앞으로 오도록 정렬이 될 것이에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렬이 됐죠? 만약에 이거를 홀수가 앞에 오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수 정렬하기 4번 푸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벡터 인트 어레이라고 하면 그냥 이 인티저형을 저장하는 벡터를 선언하는 의미이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값을 넣게 되면 이만큼의 크기를 잡아서 벡터를 할당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1 이런 식으로 넣으면 그 벡터의 값들을 모두 초기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벡터의 크기가 0이에요. 제가 디버깅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게 되면 여기서 딱 멈췄을 때 n으로 5를 넣어도 네, 벡터 어레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이즈 0, 여기 보이시나요? 사이즈 0 이 상태로 할당이 되고, 여기서 만약에 값을 넣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레이가 사이즈가 0인데 여기서 어레이 0에 값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벡터의 범위를 벗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네,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벡터 subscript out of range.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하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스타일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한 다음에 어레이 푸시백 템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뭔가 이게 조금 느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냥 처음부터 크기를 잡아놓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것도 원하는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벡터 자체가 동적으로 공간을 할당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크기를 정해주면 그 크기를 넘어갔을 시 오류가 나나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이유로 오류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n으로 크기를 잡는 것보다 저는 한 플러스 5나 플러스 10 정도로 여유롭게 잡아주시는 걸 그러니까 약간 그런 스타일로 짜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갑자기 인덱스를 1부터 시작하는 방식으로 짜고 싶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n으로 딱 잡았다? 그러면 이제 여기 n 플러스 1 이상의 수를 더해줘야 되죠? 그러면 코드를 다 수정해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 번거로워서 한 5 정도 여유를 잡고 짜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짜는 경우에는 여기 소트를 하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1부터 n까지 박았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짜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소트를 비긴부터 엔드까지 다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앞부분이랑 뒷부분에는 의미 없는 공간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소트를 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보다 1 뒤에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n 플러스 1 이 부분이 저희가 원하는 범위의 마지막 이터레이터가 되겠죠? 혹시 여기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을 잠시만 보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렇고 만약에 여기서 제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공간을 이렇게 여유롭게 잡은 상태라면 그 소트 같은 거를 할 때 범위를 여기서 어레이 엔드로 하면 안 되고 네, 딱 원하는 범위에서 작업이 일어나도록 이걸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걸 좀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좌표 정렬하기 문제인데 좌표를 x좌표가 증가하는 순으로 x좌표가 같으면 y좌표가 증가하는 순으로 정렬을 하면 됩니다. 이 문제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x랑 y가 같이 있으니까 이때는 이 페어 형태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값을 받을 때 first랑 second를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페어 형식으로 받으면 소트는 어느 기준으로 일어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기도 디폴트는 first 기준으로 오름차순이 되고 만약에 first가 같으면 second 기준으로 됩니다. 굉장히 있어야 하고요. 네, 예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네, 지금 풀어보실게요.
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거 다 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렬 기준을 원하는 대로 커스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면 여기서 이제는 그 값을 비교하는 두 변수의 타입이 페어, 인티저, 인티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주고 네, 문제에서처럼 y좌표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정렬하고 만약에 y좌표가 같으면 x좌표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해야 한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일단 y좌표가 같은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y좌표가 같으면 x좌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y좌표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선 이제 이것이 정렬 기준이기 때문에 소트 바이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소트 바이는 제가 정한 함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컴프라고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많이 푸셨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 민 맥스로 넘어가 볼 건데 여기 어레이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일을 해볼게요. 먼저 민이라는 함수랑 맥스라는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비교하려면 맨 처음에 이 값을 예를 들어 최소값을 구할 때는 매우 큰 값으로 해놓고 최대값을 구할 때는 매우 작은 값으로 해놓으면 어떤 수랑 비교해도 이제 그 값으로 처음에 초기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한 값 때문에 결과가 잘못 나올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값을 구할 때는 최소값을 구할 때는 매우 큰 값으로 초기화해놓고 최대값을 구할 때는 매우 작은 값으로 해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열을 돌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볼게요. 여기서 많이 하셨던 방법이 민 밸류보다 어레이에 있는 값이 더 작으면 민 밸류에 어레이를 값을 넣고 또 맥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맥스는 맥스보다 큰 값이 있을 때 맥스 값을 업데이트 시켜주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사실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굉장히 길죠. 사실 이게 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민이랑 맥스 함수를 접했을 때 이게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민 밸류는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함수가 반환해주는 값은 이 둘 중에서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작은 값을 민 밸류에 넣겠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고 맥스 밸류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이 세 줄짜리를 이렇게 한 줄짜리로 바꾸게 되었고요. 네, 간편하고 또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2개 이상의 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묶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해 볼게요. 그럼 1과 7이 나왔죠? 지금은 이게 별로 필요 없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시면 굉장히 쓸모가 있을 거니까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min 엘리먼트와 x 엘리먼트를 해보겠습니다. min 엘리먼트랑 max 엘리먼트는 그 최소와 최대 값이 있는 이터레이터를 반환합니다. 값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이터레이터를 반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터레이터를 사용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값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터레이터에 있는 값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이것도 원래 그 포문을 돌면서 비교를 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최소 최대 이 문제를 지금 풀어보실게요. 연습생 네, G번에 있습니다. 근데 이터레이터랑 포인터랑 사실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이터레이터, 그러니까 둘이 의미는 완전 다른 건데 그냥 사용하시는 거랑 이해하시는 거랑은 포인터로 비유해서 사용하고 이해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념은 다른데 사용하는 거는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가끔 이런 실수하는데 이 int max라는 거는 여기 C 리미트라는 헤더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포함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이오스트림이랑 벡터랑 오늘 알고리즘 배웠고 가끔 펑셔널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방금 말씀드린 크리에이터 그 부분을 사용할 때 그리고 int max는 C 리미트에 들어있고 한데
이것들을 이제 일일이 다 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사용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뭘 사용할 때 이거에 대한 헤더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사용해 놓고 이거를 그 문제 풀 때마다 붙여넣기 하셔서 푸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한 분만 더 맞추시면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그 음수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맥스 밸류를 0보다도 더 작은 값으로 초기화로 처음 설정을 해야 합니다.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아있는데 그 퍼뮤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의 한글 단어로는 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학통 시간에 배웠던 그 NPR 할 때 그 P가 퍼뮤테이션이고요.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하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면 다른 경우이고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거를 다루는 STL이 있어서 갖고 와봤고요. 예를 들어서 0, 1, 2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두 while 문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두 while 문 해드릴 건데 그 사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while 문에는 반복문에는 while 이런 식으로 된 거랑 for문이 있죠, 대표적으로. 근데 이 while 문이랑 for문은 처음에 값이 딱 주어질 때 이 현 상태가 저희가 원하는 조건에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i가 3인데 i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복문에는 안에 들어가지도 않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while 문도 예를 들어서 여기 뭐 i를 3이라고 뒀는데 while i가 0일 동안 때 동안 돌아라
이러면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while문 안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두 while문은 이거랑 다르게 일단 조건문 안에 있는 내용을 한 번은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조건을 만족한지 그 뒤부터 확인을 하는 반복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인지 나중에 확인을 하는 반복문이고요. 그래서 이 next permutation을 쓸 때는 두 while문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제 스타일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순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012, 021, 102 이런 식으로 3팩토리얼 가지 수의 수가 나왔죠? 네, 3팩토리얼인 건 다들 아실 거고 이게 나오는 순서는 사전순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next permutation이라는 함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배열 안에 있는 수들을 사전순으로 순열을 돌리고 그 만약에 이제 다음 순열로 돌렸을 때 나오게 되는 순열이 사전적으로 이전 것보다 앞에 있다. 그러면 false를 반응하거든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잠시만요. 왜 안 나오죠? 네, 여기서 처음에 012였고 021이었고 이렇게 가다가 210이면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부분은 012잖아요. 근데 이 012는 210보다 사전순으로 앞에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뒤로 갈 곳이 없다 해서 false를 반환해서 이 반복문이 멈추게 됩니다. 이거의 반대 버전으로는 previous permutation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경우를 다 돌게 하려면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사전 역순으로 되고 이제 여기서 다시 갈 곳은 210인데 이거는 사전순으로 012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해서 거짓을 반환해서 반복문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1, 0, 2 이런 식으로 벡터가 초기화가 되어 있으면 3팩토리얼의 경우를 다 돌지를 않아요. 1, 0, 2, 0, 2, 1, 0, 1, 2 갔다가 다음이 뭐죠? 제가 잠시만요. 제가 여기가 네, 헷갈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걸 바꿔놨다는 걸 까먹고 있었는데 다시 해볼게요. 네, 네 이걸 원했던 거였어요. 1, 0이 1, 2, 0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제 0, 1, 2가 나올 차례여야 되는데 0, 1, 2는 2, 1, 0보다 앞에 있으니까 더 이상 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3팩토리얼의 경우의 수를 다 돌지를 않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3팩토리얼을 다 돌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거를 하기 전에 소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나왔죠?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세요. 네,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중복되는 값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그 확통에서 잠시만요. 이거를 4개를 출력해야 되죠? 저희가 확통해서 그 중복되는 것들을 나열하는 방법 그런 거 막 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중복이 없이 다 완벽하게 그런 중복되는 경우를 다 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2개가 나왔고요. 네,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언제 사용하시면 좋냐면 일단 n과 m 1번 이 문제는 이 permutation을 사용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이 i번에 부등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문제를 보시면 정수 k는 9개밖에 안 돼요, 최대. 그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10팩토리얼이 거의 한 3천만? 그 정도가 되는데 저번에 시간 복잡도로 설명드릴 때 1초에 1억 번의 그 작업을 대충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팩토리얼 번을 모두 확인해도 이 1초라는 시간 제한을 초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모든 경우를 다 돌아보는 방법도 하나의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냐? 그럼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대회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 일단 무조건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자면 네, 그렇게 다 돌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시로 이 부등호 문제랑 차이를 최대로 이 문제를 가져왔고요. 이 n과 m이라는 거는 그냥 이 permutation을 구현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 permutation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이 백트래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마 초급에서 할 텐데 안 할 수도 있어. 제가 그 커리큘럼 잘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초급 정도 난이도의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나중에 혼자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 이 H번 문제 지금 한 번씩 풀어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다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나가주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슬랙에 올려드릴게요.